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위고비,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비만 환자의 급증으로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7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약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자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비만 치료제 기업 일라이릴리도 이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체중 감량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내용은 3월 뉴스인데요.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삭센다는 당뇨병 치료제로 2009년에 FDA 승인을 받은 뒤 2014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로 비만인들 사이에서 흥행했던 삭센다지만 매일 1회 자가 주사 방식이라는 단점에 노보노디스크는 일주일에 1회 주사로 효과가 더욱 좋은 위고비를 개발했습니다. 위고비는 임상시험 결과 평균 체중 16% 감소 효과를 보였는데 머스크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원인으로 위고비를 언급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약 11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먼저 위고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위고비 관련주로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라파스, 대원제약, 넥스턴바이오입니다. 한미약품은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위고비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등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로 부각되면서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오늘 고가 26%, 한미약품은 고가 1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라파스와 대원제약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3월 뉴스인데요. 라파스와 대원제약은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주사에 의한 두려움에 벗어나서 사용이 간편하고 연속 투여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네요. 비만 치료제와 마이크로니들 패치 시장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서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와 마이크로니들 패치 시장 규모는 2030년 각각 약 13조 원,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원제약이 비만 치료제 패치 개발을 위해서 선택한 파트너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마이크로니들 패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라파스라고 하네요.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세계 1위 업체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니들 이슈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 내용 참고하세요. 라파스는 오늘 고가 21%, 대원제약은 고가 1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넥스턴바이오입니다. 체중조절제 위고비가 미국 보험 급여화 전략을 편다는 소식에 협업 관계로 알려진 넥스턴바이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넥스턴바이오는 자회사 로스비보 테라퓨틱스가 노보노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공동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넥스턴바이오는 과거에도 노보노디스크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정리에 참고하세요. 넥스턴바이오 오늘 고가는 15%입니다. 위고비 관련 소식으로 국내 정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오늘 종가순 등락률이고 인벤티지랩, 펩트론, 한미사이언스, 동아ST, 라파스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종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인벤티지랩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탈모, 치매, 약물 중독, 전립선암, 관절염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트의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에서 30일이라는 안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처방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8월 1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위고비를 뛰어넘어 경쟁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벤티지랩 7월에는 치매 관련으로 상한가,
8월 1일과 9일인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약효 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명공학 관련 첨단 기술 소재의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주요 파이프라인은 당뇨병 치료제, 치매 치료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펩트론은 지난 6월 2023년 미국 당뇨학회에 참석해서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 텀시트를 수령했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에 이어 최근 7월에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국내 업체들도 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은 기술 이전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 이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펩트론은 오늘 고가 2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에스티는 의약품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에스티는 연내 비만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1상 시험 계획서 제출을 통해서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신약 개발 자회사인 뉴로보를 통해서 전임상 결과를 미국 당뇨학회에서 비만 동물 모델을 사용한 전임상에서 세마글루티드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아에스티는 오늘 고가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큐라티스입니다. 백신 전문 업체로 펩진과의 관계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속합니다. 펩진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바이오시밀러 공정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상 착수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상장 제약사와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펩진은 큐라티스와 함께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핵 및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상승한 바가 있고 내용 정리에 참고하세요. 큐라티스 최근 신규 상장주이고 오늘 고가 1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일동제약입니다. 최근 6월에 비만 당뇨학회에 경구형 비만 신약 후보물질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 형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 따르면 하루 한 번 복용할 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동제약은 오늘 회사 분할 결정 소식이 있었고 고가는 11%입니다.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업체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속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리라클루티드와 병용 투여할 경우 비알콜성 지방 간염 효과가 개선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최근 관계사인 GI 바이옴은 프로젠과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병용으로 안전하면서도 체중 감소 효과가 극대화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HLB 제약과 휴메딕스입니다. 공동으로 비만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HLB 제약은 플랫폼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제형 연구를 진행하고 휴메딕스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비임상부터 임상, 품목 허가, 생산, 판매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대봉LS와 애니젠입니다. 대봉LS는 지난 2019년 비만 치료제의 시제품 제조, 연구개발 국책과제 선정, 2020년 국내 최초 리라클루티드 합성기술 특허 획득, 2021년 펩타이드 의약품 전문기업 애니젠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의 시제품 제조, 연구개발 국책과제를 마무리하고 비만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다음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최근 7월 19일에 바이오플러스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필러, 유착 방지제와 화장품 등으로 쌓아온 뷰티 산업에서의 입지를 비만 치료제를 통해 뷰티 관련 바이오 의약품으로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신공장은 현재 수출 중인 필러는 물론 향후 개발이 완료될 비만 치료제의 생산도 감안해서 건설 중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초전도체 논문 지원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국내 업체들도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뇨 치료제가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이 당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당뇨 치료제로 알려진 관련주들 따로 정리해 볼게요. 펩트론, 동아ST, 라파스, 일동제약, 넥스턴 바이오 외 중복되는 종목을 제외하고 최근에 상승이 있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훈하나텍입니다. 동훈하나텍은 펩타이드와 성장인자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오늘 반응은 없었지만 최근 6월 21일에 타액 혈당 진단기기 관련 소식으로 한 달 동안 30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전문업체로 최근 혈당 측정기 시판 임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64개의 의료기기 제품 등록 승인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아이센스 제품이 포함되었다는 소식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케어제는 과거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약 73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임상 결과 안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소식도 오늘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가는 14%입니다. 다음으로 메디콕스는 관계기업인 메콕스 큐어메드가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 메디콕스는 이스라엘 제약사 오라메드와 당뇨 치료제의 라이선스인을 통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약품은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업체로 당뇨병 치료제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고비,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관련주 정리였습니다.